제가 볼 때는 이런 양심을 진짜 하겠다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지구상에. 좋은 일 하겠다는 분은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양심이라고 해서 극히 드물다고 하냐면요. 좋은 일 하겠다는 분하고 좀 달라요. 양심대로만 하겠다는 분이 귀해요. 저희 양심 공부하신 분이 귀한 거예요. 기준이 양심이 아니라는 거는요. 뭘 보면 아냐면 그 움직임이 일관되게 양심으로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막 선택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목표가 뭔가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걸 알수. 우리처럼 양심의 6원칙을 딱 기준으로 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고도의 철학 공부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철학 강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선택할 때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고요. 근데 왜 오판하느냐? 일반인들 중에 중생들 중에는 나만한 양심이 없지라고 오판을 스스로 하기 쉽거든요. 근데 진짜 양심이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점검이 안 돼요. 자기가 볼 때 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독선에 빠집니다. 나만한 사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문제가 있죠. 근데 역대 성인들이 나와서 정치인들 보고 인정한 경우 있나요? 인정 못해요. 다 자기는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인들이 보면 기가 차죠. 지금 뭐 열정은 있더라도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한테 어떤 정치인들, 요즘 정치인들이 양심적입니까 아니니까 물어보면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일반인들입니다. 저한테요, 만약 김연아한테 일반인들이 막 피겨스케이팅 타는데 가서 저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도 아닌 일반인들을 선수 금메달리스트한테 물어보면 좀 실례죠. 이 중에 누가 올림픽 나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저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잖아요. 전혀 달라요. 양심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요. 전혀 원칙이나 훈련이.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양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보면 참 난감하죠. 그나마 국민들 마음에 들게 국민 민심을 얻고 있으면 잘한다고 말해주는 거죠. 저는 잘하는 편이라고. 민심 잃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옳은 것도 아니고요. 양심이라는 게. 양심이 꼭 민심이랑 함께 가는 건 아니죠. 왜냐면 민심에는 욕심도 있고 양심도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니까 선택하는 게 보면 일반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적인 것 같았다가 또 이상한 짓 했다가 막 합니다. 양심은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양심적이라고 독선적인 의식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런 나라 상태에 대해서 건강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양심을 연구해야 됩니다. 양심 연구한 사람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 있다는 거를요 정확히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왜 문제인지도 몰라요. 작은 건데 이거 심각한지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사회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심 공부의 중요성.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똑같이 패거리 지어서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양심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더 지도적인 위치에 가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들이 위로 안 올라가면 밑에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치나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국민들이 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향원이란 존재들이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갑자기 강의는 아닙니다. 맹자에 나온 진심장 마지막 구절인데 원래 공자님이 향원이라고 향원이면 동네에서 참 사람 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존재. 좋은 말이에요. 향원. 고을에서 참 칭찬받는 인격자. 그런데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 문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집 안 들어와서도 내가 안 들어와도 유감 없는 사람은 오직 향원일 뿐이다. 향원은 덕의 도적이다. 동네에서 인격적이다고 칭송받는 그 사람만큼은 내 집에 안 들어와도 내가 유감이 없다. 진짜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덕의 도적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한 마을에서 그 사람 참 공손하다고 인격됐다고 칭찬받는다면 어디 가서도 참 그런 사람일 텐데 실제로 한 마을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죠. 한 마을에서 칭찬받을 정도면 나라에서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향원이지 나라에서 인격자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다고요. 스케일이 커지면. 그러면 근데 같아요. 이런 지금 그 학자들이 향원을 번역할 때 사이비 지식인 그럽니다. 사이비 지식인. 왜 사이비가 여기서 나와요? 사이비란 말이 향원한테서 처음 나와요. 사이비란 말이 맹자에서 나오는데 향원 얘기하다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가는 곳마다 공손한 사람일 텐데 왜 공자께서 덕의 도적이라고 했나요? 이 부분입니다. 맹자가. 그놈들은 비난하려고 해도 들출 것이 없고 욕을 하려고 해도 말을 워낙 잘하고 다 이미지 관리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비난하려고 해도 딱히 비난거리를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전문가 눈에는 분명히 저 사람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저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욕심꾼이에요. 그런데 하는 짓이 양심으로 포장하고 다니니까 선행을 하고 자꾸 미담을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들출만한 게 없고 꾸짖으려고 해도 꾸짖을 것이 없다. 애매해요. 말도 그럴싸하게 하고 다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인보다 말을 더 그럴싸하게 하라. 근데 사람들은 왜 속느냐? 왜 속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 아닌 남한테는 되게 성자적인 걸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한테는 요구 안 하는 걸 남한테 되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저한테도 되게 성인적인 걸 요구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안 들어드리죠. 뭐냐면요. 진짜 성자 만나면요. 평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게 성자 같아요. 그럼 향원이에요. 그거 가짜라니까요.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인관에 부합해서 행동해요. 그러니까 욕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일반인들도 동의 안 합니다. 야, 저 사람이 너보다 훨씬 성스러운 것 같은데 뭔 헛소리야. 저 사람은 얼마나 미담이 많은 줄 알아? 네 쪽은 미담이 없어요. 아니 양심적으로만 살았지 뭘 미담을 만들 생각을 하고 산 건 아니잖아요.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 자기 PR을 되게 잘하면서 양심적으로 보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깔라고 해도 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한 풍속,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면서 즉 사람들한테 인기를 유지해 가면서예요. 이 말이. 더러운 세상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인기를 유지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잘 꼬셔가면서 거처할 때 꼭 충직하고 성실한 것 같고 꼭 행실이 청렴결백한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스스로도 자기도 옳다고 여겨요. 내가 옳다고, 제일 옳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절대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사람 속은 사실 시커매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덕의 도적이라고 하신 거다. 느낌 오세요? 겉으로 성자 같은 사람들은 향원이에요. 왜? 남이 그렇게 봐주길 원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매 좋은 사람 보면 멋있죠. 근데 그걸 알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면 안 살죠. 왜요? 그럼 그걸 유지하려면 여러분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거 하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향원 멋있죠. 보면 되게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이런 말 하지 말고 너네도 좀 향원처럼 열심히 해봐라. 일반인한테 저렇게 알리려고 노력해봐라. 미담도 좀 많이 만들고 미담도 없고 뭘 어디 가서 기부도 잘 안 하고 그렇죠? 향원들은 열심히 기부하고 다녀요. 남이 보이는 건 성자스러운 걸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향원을 우리가 알아보고 향원을 높게 평가했다고 욕할 게 아니라 너네도 향원처럼 좀 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양심 지킴이들은 뭐예요? 양심을 지킬 뿐이지 왜 남한테 인기를 얻겠다고 저 향원처럼 해요. 이게 지금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제자와 맹자 간에 지금 이런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비슷하되 그릇된 것 사이비를 미워한다 하셨다는 거죠.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가라지를 내가 미워하는 거는 벼의 싹을 어지럽힐까요? 말이 교묘한 걸 미워하는 건 정의를 어지럽힐까봐, 정의를 혼란시킬까봐요.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와요. 자주색을 미워하는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섞인 색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색을 망칠까봐.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덕을 어지럽힐까봐이다. 사람들이 적의 덕이라고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양심이 죽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 요즘 시국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 양심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라는 개판으로 그동안 굴러왔는데 어디 숨어있던 양심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깨어있는 시민은 왜 이렇게 많고 근데 왜 이 나라는 안 될까요? 양심이 뭔지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쟤는 또 저 소리 하나 할지 모르지만 좀 와닿게 얘기해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뭐 미담이라도 좀 미담을 만들려면요 미담 만드는 데만 다 머리가 거기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미담 만들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사세요. 양심의 명령 따르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뭔 미담이에요. 미담은 남들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거는 다 계산을 때려서 하는 겁니다. 그 계산 엄청 해야 돼요. 양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양심적인 사람이다. 막 캐면 캘수록 미담만 나온다. 제가 추구하는 그 양심 지킴이 상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냅두세요. 그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분들이에요. 미담을 통해서. 그러라고 하시고. 양심하고는 달라요. 양심은 내 양심에서 자명하다면 하고 찜찜하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여요? 남이 볼 때 미담 같으면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란 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남이 욕을 하건 말건 제 양심에 충실하게 살겠다는 게 제 주장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다른 얘기라는 걸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화하지.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얘기 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양심하고 그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할 사람들이. 남이 보기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할 사람. 악의적인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든지 할 사람.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좋다고 하면 뭐든지 할 사람. 되게 그렇죠. 향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 이걸 되게 좋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바라본 향원하고 달라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할 만한 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꼭 무슨 악의적인 목표로 해서 이렇게 욕먹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양심이 가려지니까 욕하는 거예요. 자주색이 뭐 죄를 지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원래 바른 색을 뭔가 흐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원래 좋은 거를 못 알아보게 만들까봐 싫다는 거예요. 공자의 비판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에 그 매국노들을 욕 안 하고 나름 십계명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파들을 막 욕하신 게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파처럼 하면 천국 간다고 오판할까봐 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자나 맹자가 향원을 욕하는 거는 그분들이 악당들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죽어버릴까 봐요. 적의 양심이라고 알아버리면 양심이 죽어버려요. 저라도 이런 얘기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왜? 전 양심 전문가니까. 양심이 가려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공자, 맹자도 왜 그렇게 향원을 미워했나? 양심 가려질까 봐요.
오히려 욕심꾼들은요, MB는요 양심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왜 그 사람들을 욕 안 하냐? 예수님이 왜 그 당시 매국노들을 욕 안 하느냐?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양심을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주는데 사이비 양심으로 인도해 버리면 자기가 깨어있는 시민, 양심 시민이라고 착각이 일어나면서 가버려요. 그럼 그때는 끝장인 거예요. 이제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상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양심을 안 찾는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게 옛날 어른들 걱정하는 거랑 다 맞지 않나요? 그게 지금 양심이 아닌데. 우리는 계속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책임감 갖고 살 건데 그렇다고 남들이 야 너네도 그러면 더 열심히 하든가, 그렇죠? 미담 만들어주는 저런 분들보다 더 열심히 미담을 만들어, 그럼 우리가 인정해줄게. 그럼 양심 전문가 입장에서는 싫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부터가 이미 양심적이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노력도 안 기울이면서 왜 양심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래?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도 할 말이 없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 인식은 정확히 합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일반인들은 못할 인식이에요. 우리 양심 공부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인식입니다. 일반인들이 뭐 이해 못해도 좋아요. 그분들 이해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양심의 소리에 충실히 부응하려고 한 얘기지 일반인들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도 아니고, 예. 제 양심의 소리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외치고 있고 고전을 봐도 예전 어른들도 똑같이 느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외쳐야지. 어느 정부 때나 우리가 괜히 욕먹을 말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색을 분명히 지켜지죠. 예전에 그 말 참 좋지 않나요? 그 명상록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너희는 이제 보살이 되라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철학자가 되라 하는 거를 에메랄드가 나는 에메랄드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죠. 나는 양심 지킴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나요? 에메랄드가 난 에메랄드다라고 자기를 분명히 하듯이 자기 색깔을, 우리 색깔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똑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끝이다. 우리 짜야 돼요. 짜고 우리만의 맛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나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는 이게 진리인지 확인하고 맞으면 열심히 진리의 덕후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 길을 가자 하는 것뿐입니다. 홍익당도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양심 정당인 홍익당이 해야죠.